결혼식 전날 약혼녀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와 충혈된 눈으로 밤새 약혼녀를 찾아 헤맸습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부산항을 찾았을 때 믿을 수 없는 장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약혼녀가 동생 민수와 함께 갓난 아기를 안고 벤치에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라고 소리쳤지만 약혼녀는 고개를 숙였고 동생은 죄책감과 해방감이 뒤섞인 표정으로 형, 이라고만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약혼녀의 한마디는 제 삶을 송두리째 뒤집어 놓았습니다. 가족의 운명을 뒤바꾼 그녀의 한마디는 무엇이었을까요? 약혼녀는 왜 동생과 아이와 함께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니까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도 응원해주세요. 영상을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이 나이 되도록 이런 일을 겪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75평생을 살아오면서 별의별 일들을 다 봤다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세상에는 제가 모르는 일들이 참 많더라고요. 특히 요즘 들어서는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자꾸 드는데 이런 불안한 마음이 단순한 기우였으면 좋겠어요. 오늘 아침에 우리 도연이가 들뜬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어요. 엄마, 드디어 계약 끝났어요. 이제 정말 결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35 늦은 나이에 겨우 전셋집 하나 마련했다고 뭐 그리 대단한 일이냐 싶지만 저희 형편을 아시는 분들은 다들 축하해 주시더라고요. 남편 없이 홀로 두 아들 키우며 살아온 게 쉽지 않았거든요.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힘든 세월이었어요. 부산 연제구 작은 아파트, 전세금 2억 5천만 원. 도연이가 10년 넘게 한 푼, 두 푼 모은 돈이 고스란히 들어간 금액입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지수랑 결혼하고 싶어 했는데 집 때문에 계속 미뤄왔거든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전세집이라도 있어야 결혼을 한다고 하니 참 세상이 많이 변했어요. 제가 결혼할 때는 사랑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말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요즘 계속 이상한 꿈을 꿔요. 검은 바다가 나오고 누군가 울고 있는 소리가 들리는 꿈이요. 깨고 나면 가슴이 답답하고 불안해서 잠을 제대로 이룰 수가 없어요. 특히 어젯밤 꿈은 정말 생생했습니다. 부산 항구에서 도연이가 울고 있고 민수와 지수가 손을 잡고 있는 장면이었어요. 그것도 어린아이를 안고 말이죠. 너무 생생해서 식은땀을 흘리며 깼는데 시계를 보니 새벽 3시였어요. 나이가 들면 이런 예감이 생긴다고 하더니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돌아가신 시어머니께서 그러셨거든요. 사람이 이른이 넘으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다고요. 그때는 무슨 소리인가 했는데 이제야 그 뜻을 알 것 같아요. 시어머니께서는 남편이 사고를 당하기 일주일 전부터 계속 불안해 하셨거든요. 그때도 뭔가 큰일이 날 것 같다고 하시더니 정말 그렇게 됐어요. 시골에서 올라와 국수집에서 일하는 것도 쉽지는 않지만 아들 결혼 준비 도우려고 참고 있어요. 하루 종일 서서 일하고 나면 다리가 퉁퉁 붓긴 하지만 우리 도연이 결혼식 생각하면 견딜만 하거든요. 주인 아주머니도 좋은 분이라서 제 사정을 다 이해해 주시고요. 어머니, 아들 결혼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세요. 요즘 젊은 사람들 결혼 준비가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라며 일찍 퇴근시켜주기도 하시거든요. 그런데 정말 걱정이 되는 건 둘째 아들 민수예요. 3년 전에 사귀던 여자와 아이를 낳았는데 1년간 아이랑 살다가 사라져 버렸거든요. 아직 자리 잡지도 못하고 있는데 덜컥 임신부터 해서 출산하고 식을 올리자 했는데 여차저차 미뤄지더니 1년 살고 그냥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때 민수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몰라요. 갓난아기를 혼자 키우느라 밤잠도 못 자고
일도 제대로 못하고 제가 많이 도와줬지만 한계가 있었거든요. 민수는 그 여자가 떠난 후로 완전히 달라졌어요. 원래도 형만큼 성실하지는 못했는데 그 일 이후로는 아예 의욕을 잃어버렸거든요. 아이 키우는 것만으로도 벅찬데 정신적 충격까지 겹쳐서 정말 많이 힘들어했어요. 33인 나이에 혼자 아이를 키운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지켜보는 제 마음도 아팠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큰아들 예비 며느리인 지수가 민수를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우연히 민수가 아이와 있는 모습을 보고 안쓰러워서 도와준 거였는데 점점 자주 와서 아이를 돌봐주더라고요. 어머니, 이 아이가 너무 불쌍해요. 그리고 민수 씨가 혼자 키우느라 힘들어 보여서요라고 하면서 말이에요. 지수야, 내가 도와줘서 고마운데 너무 자주 오면 도연이가 오해할 수도 있어. 제가 그렇게 말했더니 지수가 괜찮아요, 어머니. 도연이가 이해해 주실 거예요. 가족 같은 사이잖아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지수의 표정이 뭔가 복잡해 보였어요. 단순히 도움을 주는 것 이상의 감정이 있는 것 같았거든요. 요즘 들어서 지수가 우리 집에 오는 횟수가 부쩍 늘었어요. 도연이 만나러 오는 것보다 민수 아이 돌보러 오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그 아이도 지수를 무척 따르거든요. 지수 이모라고 부르면서 지수만 보면 까르르 웃어요. 지수도 그 아이를 정말 친자식처럼 예뻐해주고요. 3살이 된 그 아이가 지수 품에 안겨 있는 모습을 보면 정말 친모자 같더라고요. 엄마, 지수가 요즘 자주 와서 민수 돕는다며? 며칠 전에 도연이가 물어봤어요. 응, 그 아이가 하도 불쌍해서 지수가 도와주는 거야 라고 대답했는데 도연이 표정이 좀 이상했어요. 그래도 너무 자주 오는 거 아냐? 민수가 지수한테 의존하게 되면 안 되는데 라고 하더라고요. 도연이도 뭔가 느끼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민수도 요즘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우울해하기만 했는데 지수가 도와주기 시작한 후로는 표정이 밝아졌거든요. 아이를 돌보는 것도 전보다 훨씬 능숙해졌고 무엇보다 지수가 올 때를 기다리는 모습이 눈에 띄어요. 어머니, 지수 언제 와요? 민수가 자주 묻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수라고 부르는 톤이 예전과 달라졌어요. 더 부드럽고 애틋한 느낌이 들거든요. 처음에는 단순히 고마워서 그런가 했는데 자꾸 보니까 뭔가 다른 감정이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어젯밤에는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민수가 잠꼬대를 하더라고요. 지수야, 고마워. 너 없으면 어떻게 하지? 형보다 내가 더 필요한 거 아냐? 라고 중얼거리면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혹시 민수가 지수에게 다른 마음을 품고 있는 건 아닐까요? 지수도 요즘 뭔가 달라 보여요. 도연이와 있을 때보다 민수 아이와 있을 때가 더 자연스럽고 행복해 보이거든요. 어머니, 이 아이 정말 천사 같아요. 이렇게 예쁜 아이를 혼자 키우는 민수가 너무 대단해 보여요라고 하는데 그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어요. 민수를 바라보는 시선에서 연민과 동정 이상의 감정이 느껴지거든요. 더 무서운 건 도연이가 이 모든 상황을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민수에게 아이가 있다는 건 알지만 지수가 그렇게 자주 와서 아이를 돌봐주고 있다는 걸 정확히 모르거든요. 민수가 일부러 자세히 말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형한테는 너무 자세히 말하지 마세요, 어머니. 형이 걱정할까 봐요라고 하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민수가 형에게 말하지 않는 이유가 다른 것 같아요. 혹시 지수를 독차지하고 싶어서가 아닐까요? 형의 여자친구가 자신을 도와주는 상황을 즐기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리고 지수도 점점 민수에게 빠져들고 있는 건 아닐까요? 어제는 더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지수가 민수 아이를 돌봐주러 왔는데
민수가 지수 씨, 정말 고마워요. 지수 씨 같은 사람이 내 옆에 있어주니 힘이 나요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수가 민수 씨, 나도 이 아이랑 있으면 정말 행복해요. 마치 내 아이 같아요라고 대답하는 걸 들었어요. 그 순간 둘 사이에 묘한 기류가 흐르는 게 느껴졌거든요. 내일 모레면 결혼식인데 과연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될까요? 요즘 들어 지수와 민수 사이에 흐르는 묘한 기류가 너무 신경 쓰여요. 혹시 지수가 민수에게 연민 이상의 감정을 느끼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리고 민수도 지수에게 의존하면서 사랑에 가까운 마음을 품게 된 건 아닐까요? 75을 살아온 제 육감이 자꾸 불안하다고 속삭이고 있어요. 뭔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계속 들거든요. 제발 이 모든 게 기우이기를 바라지만 과연 우리 도연이가 행복한 결혼을 할 수 있을까요? 결혼식을 하루 앞둔 그날 밤 제가 그토록 불안해했던 일이 현실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4시쯤이었을까요? 갑자기 도연이가 제 방으로 뛰어들어왔어요. 얼굴이 완전히 하얗게 변해 있었거든요. 엄마, 지수가 사라졌어요. 무슨 말인지 처음엔 이해가 안 갔어요. 사라졌다는 게 무슨 뜻이냐고 물으니까 도연이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제 저녁부터 연락이 안 돼요. 핸드폰도 꺼져 있고 집에도 없고 엄마 어떻게 하죠?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제가 계속 꾸던 악몽이 현실이 되는 것 같았거든요. 급히 일어나서 도연이를 달래려고 했어요. 도연이는 완전히 패닉 상태였어요.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눈은 충혈되어 있고 밤새 지수를 찾아 헤맸다는 게 한눈에 보였거든요. 엄마, 지수랑 어제 통화할 때까지는 괜찮았거든요. 내일이 우리 결혼식이라고 설레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왜 이런 일이? 도연이의 말을 들으며 제 머릿속에는 온갖 나쁜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혹시 지수가 결혼을 포기한 건 아닐까? 아니면 다른 사람과 도망간 건 아닐까? 그런데 가장 무서운 건 민수 생각이었어요. 어젯밤에 민수도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었는데 뭔가 이상했거든요. 도연아, 민수는 자고 있냐? 민수요? 아까 방에 없던데요. 아이도 어디 갔는지 모르겠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급히 민수 방으로 가보니 정말 없었어요. 아이 침대도 비어 있었고 평소 아이가 가지고 다니는 인형도 없어졌거든요. 지수와 민수 그리고 아이까지 동시에 사라졌다는 건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제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이거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도연이 친구 영우가 말했어요. 영우는 도연이가 연락해서 새벽에 우리 집으로 온 거였어요. 지수가 이렇게 연락 없이 사라질 아이가 아닌데. 그리고 민수 씨랑 아이까지 같이 없어졌다는 게. 그때 도연이가 영우를 막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민수는 아마 아이 때문에 어디 갔을 거야. 설마 지수랑. 하지만 저는 달랐어요. 최근 며칠 동안 지수의 표정이 뭔가 복잡해 보였거든요. 특히 민수와 아이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어색한 미소를 짓곤 했어요. 그리고 어제 저녁에는 더 이상한 일이 있었거든요. 지수 씨, 내일 결혼식인데 괜찮으세요? 뭔가 고민이 있어 보이는데. 민수가 지수에게 했던 말이었어요. 그때 지수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민수 씨. 정말 모르겠어요 라고 대답했는데 그 목소리가 너무 애절했어요. 오전 8시쯤 민수에게 전화를 걸어봤어요. 한참 후에야 겨우 받더라고요. 여보세요? 민수야, 너 어디 있냐? 지수가 사라졌는데. 네, 지수 씨가요? 저는 아이 때문에 일찍 나왔어요. 어디로? 왜 말도 안 하고? 아이가 갑자기 열이 나는 것 같아서
병원에 왔는데 지금 응급실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민수의 목소리가 뭔가 이상했어요. 평소보다 더 조심스럽고 떨리는 목소리였거든요. 그리고 뒤에서 아이 우는 소리는 들리는데 병원 특유의 소음은 들리지 않았어요. 어느 병원이냐? 내가 갈게. 아, 아니에요. 괜찮아요. 지금 많이 나아졌어요. 곧 집에 갈 거예요. 민수야, 혹시 지수 본 거 아니냐?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민수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지수 씨요?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지수가 사라졌어. 결혼식이 내일인데. 또 침묵이 흘렀어요. 그 침묵이 너무 길어서 불안했어요. 민수야, 너 뭔가 알고 있는 거 아니냐? 아니에요, 어머니.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전화를 끊은 후에도 계속 마음이 불안했어요. 민수의 목소리에서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오전 9시쯤 도연이에게 지수의 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도연아, 지수가 어젯밤에 집에 와서 짐을 좀 싸가지고 나갔어. 어디 가는지 물어봤는데 잠깐 바람 쐬러 간다고 하더라고. 무슨 일이야? 지수가 짐을 싸갔다는 말에 도연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짐을 싸갔다고요? 무슨 짐을요? 옷가지 몇 벌이랑 그리고 중요한 서류들도 가져갔더라고. 통장이랑 도장도 없어졌어. 그런데 이상한 게 아이 옷도 몇 벌 가져갔더라고. 아이 옷이요? 도연이가 되물었어요. 지수 어머니도 의아해하며 응, 아기 옷 말이야. 3살짜리 아이 옷. 왜 그런 걸 가져갔는지 모르겠더라고라고 하셨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번개가 친 것 같았어요. 아기 옷. 민수의 아이. 도연이는 아직도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아이 옷이 왜? 설마.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어요. 민수였어요. 이번엔 제가 직접 받았어요. 어머니, 저 지금 부산항에 있어요. 부산항? 왜 거기에? 아이는 병원에 있다고 하지 않았냐? 아이는 괜찮아요. 그런데 지수 씨도 여기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역시 제 예감이 맞았던 거예요. 민수와 지수가 함께 있었던 거였거든요. 뭐라고? 지수가 너와 함께 있다고? 도연이가 제 전화를 빼앗아 들었어요. 민수야, 무슨 소리야? 지수가 왜 너와 함께 있어? 형? 설명하기 복잡해요. 일단 여기로 와주세요. 부산항 사무부두예요. 민수야, 대체 무슨 일이야? 하지만 전화가 끊어졌어요. 도연이는 완전히 멍한 표정이었어요. 믿었던 동생과 사랑하는 여자가 함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죠. 어머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민수랑 지수가 왜 함께, 그리고 아이까지. 도연아, 일단 가보자. 우리는 급히 택시를 타고 부산항으로 향했어요. 가는 동안 도연이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창밖만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쥐고 있었거든요. 저도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제가 그토록 불안해했던 일이 현실이 되고 있었으니까요. 어머니, 민수가 지수를 데리고 나간 거 맞죠? 영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영우도 함께 따라왔거든요. 모르겠어. 하지만 뭔가 이상해. 지수가 아이 옷까지 가져갔다는 게. 제가 중얼거렸을 때 도연이가 갑자기 말했어요. 설마 지수가 민수한테.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지수는 그런 아이가 아니야. 하지만 도연이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오히려 점점 더 불안해하는 모습이었거든요. 부산항에 도착했을 때는 오전 11시쯤이었어요. 바닷바람이 차갑게 불어와서 온몸이 떨렸어요. 멀리서 민수와 지수가 함께 벤치에 앉아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리고 민수의 무릎에는
3살짜리 아이가 앉아 있었거든요. 저게 뭐야? 도연이가 중얼거렸어요. 목소리가 완전히 떨리고 있었거든요. 지수는 민수 옆에 가까이 앉아서 아이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마치 한 가족 같은 모습이었거든요. 그 장면을 본 도연이가 비틀거렸어요. 민수 씨, 정말 괜찮을까요? 이렇게 하는 게 지수의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 들려왔어요. 지수 씨, 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아이에게는 지수 씨가 필요해요. 저에게도 민수의 대답이 뒤따랐어요. 둘 다 존댓말을 쓰고 있었지만 그 톤에서는 묘한 친밀감이 느껴졌어요. 도연이가 비틀거리며 그들에게 다가갔어요. 지수야, 민수야,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그때 지수가 깜짝 놀라며 일어났어요. 도연이, 민수도 당황한 표정으로 형, 이건 오해예요라고 말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죄책감과 동시에 묘한 해방감 같은 게 섞여 있었어요. 오해라고? 그럼 결혼식 전날에 내 여자친구와 함께 사라진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거야? 도연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수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이 없었고 아이는 갑작스러운 분위기에 무서워하며 민수에게 더 바짝 붙었어요.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우리 가족의 평화로운 일상이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이라는 걸요. 도연이가 비틀거리며 민수와 지수에게 다가가는 모습을 보면서 제 75 동안 살아온 모든 경험이 이 순간을 위해서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형, 정말 오해야. 민수가 다시 한번 말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오히려 뭔가 체념한 듯한 톤이었거든요. 마치 오랫동안 숨겨왔던 비밀이 드러나는 걸 반쯤 원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오해라고? 그럼 이 상황을 설명해봐. 도연이가 소리쳤어요. 목소리가 바다 위로 퍼져나갔지만 지수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아이만 무서워하며 아빠, 무서워요라고 중얼거렸거든요. 그때 지수가 드디어 입을 열었어요. 도연 오빠, 미안해요. 정말,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미안하다는 말로 끝낼 일이야? 도연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35살 성인 남자가 사람들 앞에서 우는 모습을 보니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형, 지수씨가 이 아이를 너무 사랑해.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순간 도연이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사랑한다고? 그게 문제야, 형.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수 씨가 이 아이를 친자식처럼 사랑해. 그리고 나는 그런 지수 씨를 보면서 그만해. 도연이가 소리쳤어요. 하지만 민수는 멈추지 않았어요. 형은 모를 거야. 지수 씨가 얼마나 자주 우리 집에 와서 이 아이를 돌봐줬는지. 밤에 아이가 아플 때 병원까지 같이 가주고 아이가 울 때 달래주고. 그건 도움을 준 거잖아. 가족이니까. 아니야, 형. 그게 아니야. 이번에는 지수가 말했어요. 고개를 들어 도연이를 바라보는 지수의 눈빛이 예전과 달랐어요. 저도 처음엔 그냥 도와주는 거였어요. 불쌍해서 안쓰러워서. 하지만 이 아이를 돌보면서 이 아이가 저를 엄마라고 부를 때마다 지수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하지만 그 말의 의미는 너무 명확했어요. 지수 씨, 그만하세요. 민수가 지수를 말렸지만 지수는 계속했어요. 저한테는 모성애가 생겼어요. 도연이. 이 아이를 보면 가슴이 아프고 이 아이 없으면 하루도 못 지낼 것 같고 그리고 민수 씨를 보면 지수야. 도연이가 절규했어요. 하지만 지수는 멈추지 않았어요. 민수 씨를 보면 가슴이 아파요. 혼자서 아이 키우느라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외로운지 알 수 있거든요. 그런 민수 씨를 보면 저도 모르게 그만해. 제발 그만해. 도연이가 무릎을 꿇었어요.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는데 도연이는 그런 것도 신경 쓰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때 제가 나서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지수야, 너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 어머니, 내가 지금 하는 말이 우리 도연이한테 얼마나 큰 상처가 되는지 알고 있냐? 지수가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제가 더 할 말이 있었어요. 민수야, 너도 마찬가지다. 형이 얼마나 널 믿고 사랑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어머니,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지수 씨가 자꾸 와서 도와주시니까. 그리고 이 아이도 지수 씨를 너무 좋아하고. 그게 이유가 되냐? 제 목소리가 커졌어요. 주변 사람들이 더 많이 모여들었지만 저는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민수야, 넌 어려서부터 형이 가진 걸 부러워했지. 형이 공부 잘하면 질투하고, 형이 칭찬받으면 삐지고. 그런데 이번에는 형의 여자까지 빼앗으려고 하냐? 어머니, 그게 아니에요. 민수가 소리쳤어요. 그런데 그 소리에는 오랫동안 억눌렀던 감정이 터져나오고 있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어머니. 저는 형이 부러웠어요. 형은 항상 모든 걸 다 가졌잖아요. 좋은 성격에, 좋은 직장에, 좋은 집까지 얻고. 그런데 저는 뭐예요? 혼자 아이 키우는 사고뭉치 아들이잖아요. 민수의 고백에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지수도, 도연이도, 구경꾼들도 모두 민수를 바라봤어요. 그래서 형의 여자친구를 빼앗은 거냐? 제가 차갑게 물었어요. 뺏은 게 아니에요. 뺏은 게 아니라고요. 그때 지수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제가 먼저였어요. 이 아이를 보면서 이 아이에게는 엄마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민수 씨는 혼자서는 안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도연이는 버린 거냐? 제 질문에 지수가 망설였어요. 그 망설임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도연 오빠를 사랑해요. 하지만 이 아이를 보면, 민수 씨를 보면, 제가 여기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 순간 도연이가 벌떡 일어났어요.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내일이 우리 결혼식인데. 도연 오빠,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해서 끝날 일이야? 도연이의 목소리가 절망으로 가득 찼어요. 그리고 민수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민수야, 넌 내 동생이야. 내가 얼마나 널 사랑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형, 미안해. 이렇게 될 줄 상상도 못했어. 하지만 뭐? 하지만 나도 행복하고 싶어. 형만 행복할 순 없잖아. 민수의 외침에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 모든 일의 근본에는 형제 간의 질투와 경쟁이 있다는 거요. 그리고 지수는 그 사이에서 연민과 사랑을 혼동하고 있다는 거요. 바닷바람이 더욱 차갑게 불어왔고 갈매기들의 울음소리가 마치 곡소리처럼 들렸어요. 이제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것 같았어요. 도연이가 민수의 말을 듣고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그래, 내가 행복하려면 형의 모든 걸 빼앗아야 하는 거구나. 목소리에 깊은 절망이 담겨 있었어요. 지수가 다가가려고 했지만 도연이가 손을 내저었어요. 지수야. 아니, 이제 지수 씨라고 해야겠네. 그동안 고마웠어. 정말 고마웠어. 그때 아이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어요. 엄마, 엄마 하면서 지수에게 매달렸거든요. 그 모습을 본 도연이의 얼굴이 더욱 일그러졌어요. 아이까지도 지수를 엄마라고 부르고 있으니까요. 항구 일꾼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저기 무슨 막장 드라마야? 결혼식 전날에 신부가 동서와 도망쳤나? 그런 소리들이 바람에 실려 들려왔어요. 도연이의 자존심은 이미 바닥에 떨어져 있었지만 그 수군거림은 도연이의 상처받은 마음에 소금을 뿌리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건 아직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충격적인 건 이제부터였거든요. 도연이가 비틀거리며 벤치에 주저앉았을 때 지수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도연 오빠, 저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도연이가 고개를 들어 지수를 바라봤어요. 눈이 완전히 충혈되어 있었거든요. 5년이야, 지수야. 우리가 5년을 사귀었어. 5년 동안 쌓아온 게 하루아침에 무너진다고? 지수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리고 힘겹게 말했어요. 도연 오빠, 저도 원해서 이런 게 아니에요. 하지만 이 아이를 보면, 이 아이가 제 품에 안겨서 잠들 때, 엄마라고 부를 때,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하라고? 도연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5년 동안 너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결혼식 하루 전에 이런 말을 듣는 내 마음은 생각해 봤어? 민수가 그때 끼어들었어요. 형,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지수 씨가 자꾸 와서 아이를 돌봐주고, 나한테도 관심을 보여주고. 관심? 도연이가 민수를 빤히 바라봤어요. 그게 관심이야? 아니면 동정이야? 그게 중요해. 지수 씨가 나를 필요로 해주는 게 중요한 거야. 민수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담겨 있었어요. 형은 몰라. 여자가 떠나고 혼자 아이 키우는 게 얼마나 외로운지. 밤에 아이가 울면 달랠 사람도 없고, 아이가 아프면 혼자 병원 가야 하고. 그래서 형 여자친구한테 의존한 거야? 도연이가 소리쳤어요. 의존이 아니야. 사랑이야. 사랑? 그때 제가 참다 못해 나섰어요. 민수야, 그게 사랑이냐? 그건 의존이야. 어머니, 너는 지수가 널 돌봐주니까 좋은 거지. 진짜 지수를 사랑하는 게 아니야. 제 말에 민수가 발끈했어요. 어머니는 왜 항상 형 편만 들어요? 저도 어머니 아들이잖아요. 그래, 넌 내 아들이야. 그런데 왜 형을 배신했냐? 배신이 아니에요. 민수가 소리쳤어요. 나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형만 행복하면 되고 나는 평생 불행하게 살아야 해요. 그 말에 도연이가 벌떡 일어났어요. 그래, 내가 행복하려면 형을 밟고 올라서야 하는 거구나. 그게 아니야. 그럼 뭐야? 내 여자친구를 빼앗는 게 뭐야? 빼앗은 게 아니라고. 민수가 지수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지수 씨, 말해봐요. 내가 억지로 한 게 아니잖아요. 지수가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맞아요, 도연 오빠. 민수 씨가 억지로 한 게 아니에요. 제가 먼저 마음이 기울었어요. 그 말에 도연이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내가 먼저 이 아이를 돌보면서 민수 씨를 보니까 정말 대단해 보였어요. 혼자서 아이 키우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그런 민수 씨가 그래서 나는 버린 거야? 도연이의 목소리가 절망으로 가득 찼어요. 도연 오빠,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마음이라는 게 제 맘대로 되나요? 그때 아이가 갑자기 지수에게 달려가서 안겼어요. 엄마, 무서워요. 아이가 지수를 엄마라고 부르는 소리에 도연이가 더욱 절망했어요. 저것 봐. 이미 늦었어. 도연이가 체념하듯 말했어요. 저 아이도 지수를 엄마라고 생각하고 지수도 저 아이를 친자식처럼 사랑하고 나 혼자 바보였구나. 도연 오빠. 지수가 다가가려 했지만 도연이가 손을 내저었어요. 그만해. 이미 내 선택은 끝났잖아. 그때 제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나섰어요. 지수야. 제 목소리가 항구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너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 5년 동안 사귄 남자를 하루아침에 버리고 어머니는 없어. 넌 이미 우리 가족이 아니야. 제 차가운 말에 지수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민수야. 저는 민수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넌 어릴 때부터 집안의 문제아였어. 형이 널 얼마나 챙겨줬는데 이런 식으로 보답하냐? 어머니, 저도 어머니 아들이잖아요. 아들이라고 다 똑같은 아들이냐? 도연이는 효자고 넌 집안 망신이야. 제 말에 민수가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차갑게 말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어머니, 너무해요. 너무하긴 누가 너무해. 형 결혼식 하루 전에 이런 짓 하는 게 너무한 거 아니야? 도연이가 그때 일어나서 말했어요. 엄마, 됐어요. 이미 끝난 일이에요. 도연아, 민수야. 도연이가 민수를 바라보며 차갑게 말했어요. 축하해. 내가 원하던 걸 다 얻었네. 내 여자친구도 아이의 엄마도. 형, 하지만 기억해둬. 앞으로 우리는 남남이야. 형, 그렇게 말하지 마. 왜? 후회되냐? 도연이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지수야. 도연이가 마지막으로 지수를 바라봤어요. 행복해. 내가 선택한 길이니까. 그리고 도연이는 돌아서서 걸어갔어요. 저도 도연이를 따라갔죠. 뒤에서 지수의 울음소리와 민수의 형 하는 외침이 들렸지만 우리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도연이가 중얼거렸어요. 엄마, 내가 뭘 잘못했을까요? 도연아, 넌 잘못한 게 없어. 세상에는 배은망덕한 사람들이 있는 거야. 하지만 제 마음 한편으로는 무서웠어요. 이게 정말 끝일까? 아니면 더 큰 재앙의 시작일까? 내일이 결혼식인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도연이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더니 머리를 감싸쥐고 흐느끼기 시작했거든요. 엄마, 어떻게 하죠? 내일이 결혼식인데. 목소리가 완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도연아, 일단 결혼식부터 취소해야겠다. 제가 말하자 도연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손이 너무 떨려서 핸드폰도 제대로 잡지 못하더라고요. 내가 할게, 도연아. 저는 먼저 예식장에 전화를 걸었어요. 내일 결혼식 취소해야겠어요. 신부가 마음을 바꿨어요. 예식장 직원도 당황해하면서 하루 전 취소는 위약금이 라고 했지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 다음이 정말 힘들었어요. 친척들한테 일일이 전화를 드려야 했거든요. 여보세요, 큰아버님? 죄송한데 내일 도연이 결혼식 취소됐어요. 네. 왜요? 신부가 차마 말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충격의 반응들이 제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어요. 사촌 누나는 어머, 그게 무슨 소리야? 하루 전에? 라고 소리쳤고 작은아버지는 야, 그럼 축의금은 어떻게 하고? 라고 물으셨어요. 가장 힘든 건 도연이 직장 상사들한테 연락하는 거였어요. 과장님 죄송합니다. 개인 사정으로 결혼식이 취소됐습니다. 밤새도록 전화를 받느라 잠도 못 잤어요. 친척들, 친구들, 직장 동료들, 모든 사람들이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었거든요. 저는 차마 진짜 이유를 말할 수가 없었어요. 신부가 시동생과 눈이 맞아서 도망갔다고 어떻게 말해요? 그래서 갑작스런 사정이 생겨서 결혼이 잠시 미뤄졌습니다. 나중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라고만 했어요. 하지만 사람들 반응이 이상했어요. 잠시 미뤄진다는 말에 그럼 언제 하는데요? 라고 묻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저도 대답할 말이 없어서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라고 할 수밖에 없었어요. 결혼식 당일 아침 도연이는 아예 방에서 나오지도 않았어요.
문을 두드려 봐도 혼자 있게 해주세요라는 말만 들려왔거든요.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문 앞에 밥을 놓아두고 올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도연이는 식음을 전폐했어요. 아침, 점심, 저녁. 제가 갖다 놓은 밥은 그대로 식어 있었거든요. 이틀, 사흘이 지나도 마찬가지였어요. 가끔 화장실 가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어요. 도연아, 뭐라도 좀 먹어야지. 이러면 몸이 망가져. 문 앞에서 아무리 말해도 대답이 없었어요. 가끔 흐느끼는 소리만 들려올 뿐이었거든요. 일주일이 지나자 더 심각해졌어요. 도연이가 술을 마시기 시작한 거예요. 편의점에서 소주를 사다가 방에서 혼자 마시더라고요. 취해서 중얼거리는 소리가 벽을 통해 들려왔어요. 왜 나만 5년을 뭘로 본 거야? 개새끼들. 술 취한 목소리로 혼잣말하는 도연이를 들으면 제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평생 욕도 안 하던 아이가 저런 말을 하다니요. 회사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도연 씨가 일주일째 안 나오시는데 무슨 일이세요? 저는 몸이 안 좋아서 좀 쉬고 있어요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계속 이러면 직장도 잃을 것 같아서 걱정이었어요. 복수하고 싶어. 민수, 지수, 다 죽여버리고 싶어. 밤늦게 들려오는 도연이의 중얼거림이 점점 무서워졌어요. 착하기만 했던 우리 도연이가 복수를 생각할 정도로 변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열흘 후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도연이가 술에 취해서 밤에 집을 나간 거예요. 새벽 2시쯤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김도연 씨 어머니세요? 도연 씨가 술에 취해서 길거리에서 소란을 피우셔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급히 경찰서로 달려갔어요. 도연이는 완전히 만취 상태였어요. 경찰관이 요즘 무슨 일이 있으셨나 봐요. 계속 배신당했다. 복수하고 싶다고 중얼거리시더라고요라고 하셨어요. 죄송합니다. 요즘 개인적으로 힘든 일이 있어서 어머니, 아드님이 상당히 힘들어 보이시던데 전문의 상담 받아보시는 게 좋겠어요. 집으로 데리고 와서 도연이를 침대에 눕혔는데 자면서도 계속 중얼거렸어요. 민수야, 지수야, 왜 나를 이렇게 만들어? 너희도 똑같이 당해봐야 해. 그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무너져 내렸어요. 이제 정말 도연이가 걱정스러워졌어요. 혹시 정말 민수와 지수에게 해를 끼치는 건 아닐까요? 이틀 후 민수가 집에 왔어요. 지수와 아이는 없이 혼자였어요. 손에는 큰 가방을 들고 있었고 얼굴이 상당히 어두워 보였어요. 어머니, 형 상태가 어때요? 내가 무슨 상관이야? 형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민수가 현관에서 머뭇거리더니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마치 도둑처럼 조심스럽게 행동하더라고요. 어머니, 저 짐 좀 가져가려고 왔어요. 짐? 제 옷이랑 아이 용품들, 그리고 중요한 서류들이 여기 있거든요. 그제야 깨달았어요. 민수가 완전히 이사를 가려는 거였구나. 어디로 갈 거냐? 지수 씨 친구 집에 당분간 머물기로 했어요. 여기 있으면 형이 힘들어할 것 같아서요. 민수가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옷가지들을 가방에 넣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니 왠지 모르게 서운했어요. 아무리 잘못했다고 해도 제 아들인데. 민수야, 네 어머니. 지수랑 아이는 어디 있어? 아래 차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 아이는 잘 지내냐? 제가 물어보니 민수의 얼굴이 좀 밝아졌어요. 네, 잘 지내요. 지수 씨가 정말 잘 돌봐줘요. 완전히 엄마 같아요. 그 말을 들으니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한편으로는 그 아이가 잘 지내서 다행이고, 한편으로는 지수가 그렇게 모성애를 발휘하는 게
도연이한테는 배신이었죠. 민수야, 내가 정말 지수를 사랑하는 거냐? 갑자기 그런 질문을 했어요. 민수가 손을 멈추고 저를 바라봤어요. 어머니, 저도 잘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그냥 고마웠어요. 아이를 돌봐줘서. 그런데 점점 지수 씨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졌어요. 그게 사랑이냐, 의존이냐? 제 질문에 민수가 당황했어요.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지수 씨를 보면 가슴이 뛰고 지수 씨가 웃으면 저도 행복하고. 그럼 형은? 형이 5년 동안 지수를 사랑한 건 뭐가 되는 거냐? 민수가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니, 저도 미안해요. 하지만 이미 일어난 일이잖아요. 지수 씨 마음이 저한테 기운 건 어쩔 수 없는 거고. 어쩔 수 없다고? 제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어쩔 수 없는 게 어디 있어? 내가 형 여자친구한테 관심 안 보이면 될 일 아니었어? 어머니, 그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혼자 아이 키우는 게 얼마나 외로운지. 그래서 형을 배신한 거야? 민수가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때 갑자기 도연이 방문이 열렸어요. 며칠 동안 술만 마셔서 얼굴이 완전히 망가져 있었어요. 수염도 자라고 머리도 헝클어져 있고. 형?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뭐하러 왔어? 당장 꺼져. 도연이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형, 미안해. 미안하다고? 미안한 새끼가 그따위 행동을 해? 도연이가 민수에게 다가갔어요. 그런데 걸음걸이가 비틀거렸어요. 아직도 술이 덜 깬 모양이었어요. 형, 술 냄새나. 그래, 새끼야. 너희 생각하면 분해서 미쳐버릴 것 같아. 도연이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지수는? 지수도 왔어? 아래 차에 있어. 차에? 도연이가 창문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아래를 내려다보더니 소리쳤어요. 지수, 올라와. 뭐하러 숨어 있어? 형, 그러지 마. 왜? 내가 뭐 잘못했어? 도연이가 창문을 열고 더 크게 소리쳤어요. 지수야, 김지수, 올라와. 사랑이 뭔 죄냐? 어디 뻔뻔한 얼굴 좀 보자고. 그때 민수가 도연이를 말렸어요. 형, 그만해. 남들이 다 들어. 들으라고 해. 내가 뭘 잘못했냐고. 뭘? 도연이가 민수를 밀쳤어요. 그리고 다시 창문으로 가서 소리쳤어요. 지수야, 5년이 뭐였어? 장난이었어? 그때 아래에서 지수가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현관문이 열리더니 지수가 들어왔어요. 얼굴이 창백했고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도연 오빠, 오빠, 아직도 오빠라고 불러. 도연이가 비웃었어요. 도연 오빠,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그럼 다시 돌아올 거야? 지수가 고개를 저었어요. 못 돌아가요. 이미 너무 늦었어요. 그 말에 도연이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늦었다고? 뭐가 늦었어? 지수가 입술을 깨물더니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저 임신했어요. 그 순간 도연이가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임신? 네. 2달 됐어요. 누구 아이야? 도연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런데 지수의 대답이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저도 확실하지 않아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도연이가 완전히 폭발했어요. 확실하지 않다고? 확실하지 않다고. 도연이가 소리를 지르며 거실 탁자를 발로 찼어요. 탁자 위에 있던 물컵들이 와장창 깨지면서 바닥에 흩어졌어요. 도연 오빠, 진정해요. 진정하라고? 5년 동안 사귄 여자가 누구 아이 임신했는지도 모른다고 하는데 진정하라고? 도연이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제가 이런 도연이를 본 적이 없었거든요. 형, 진짜 그만해. 민수가 도연이를 말렸지만 도연이는 더욱 흥분했어요. 너도 마찬가지야. 형수 될 사람 임신시켜놓고. 형, 저도 확실하지 않다고. 확실하지 않다고? 말이 되냐고 이게. 도연이가 지수를 노려보며 말했어요. 지수가 고개를 숙이며 울기 시작했어요. 도연 오빠, 저도 어떻게 된 건지 모른다고? 내가 한 일인데? 그때 민수가 갑자기 소리쳤어요. 형, 지수 씨한테 그렇게 말하지 마. 왜? 내가 지금 지수를 보호해? 당연하지. 지수 씨는 이제 내 여자야. 민수의 말에 도연이가 완전히 이성을 잃었어요. 내 여자라고? 도연이가 민수에게 달려들었어요. 그리고 민수의 가슴팍을 붙잡고 흔들었어요. 5년 동안 내가 사랑한 여자가 내 여자라고? 형, 나. 형제가 서로 몸싸움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말렸어요. 그만해. 둘 다 그만해. 하지만 도연이는 멈추지 않았어요. 완전히 정신을 잃은 상태였거든요.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 도연이가 민수를 밀치면서 소리쳤어요. 민수가 뒤로 넘어지면서 TV 앞 유리 탁자에 머리를 부딪혔어요. 으악! 민수가 머리를 감싸쥐며 쓰러졌어요. 머리에서 피가 흘러나왔어요. 민수 씨, 지수가 급히 민수에게 달려갔어요. 그리고 민수의 머리를 감싸 안으며 울었어요. 민수 씨, 괜찮아요? 피가 나요. 그 모습을 본 도연이가 더욱 분노했어요. 봐, 저것 봐. 이제 완전히 한통 속이네. 도연아, 그만해. 제가 소리쳤지만 도연이는 들은 척도 안 했어요. 집에서 나가. 당장 나가. 도연이가 지수와 민수를 향해 소리쳤어요. 나가서 잘 살아. 남의 인생 망치고. 그때 갑자기 도연이 핸드폰이 울렸어요. 회사에서 온 전화였어요. 여보세요? 도연 씨, 부장님이 찾으세요. 지금 당장 와서 얘기 좀 해야겠다고. 지금요? 무슨 일인데요? 그냥 와보시면 알아요. 전화가 끊어졌어요. 도연이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민수가 머리를 감싸고 도연을 쳐다봤어요. 이렇게 무단결근하고 정신 못 차리고 있으니까 회사에서도 싫어하겠지. 도연이가 중얼거리며 자조적으로 웃었어요. 잘 됐네. 회사도 그만두고 완전히 폐인이 되면 되겠네. 도연이가 자포자기식으로 말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잠시 후 옷을 갈아입고 나왔는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눈빛이 죽어 있었거든요. 도연은 문을 거칠게 열더니 그냥 나가버렸어요. 도연아, 민수와 지수가 어찌할 줄 몰라 하고 있었어요. 거실은 완전히 엉망이 되어 있었고 민수 머리에서는 아직도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병원부터 가자. 제가 말했어요. 아무리 미워도 다친 사람을 그냥 둘 수는 없잖아요. 병원에서 민수가 머리를 꿰매고 있는 동안 지수가 저에게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지수야. 저는 지수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너 정말 누구 아이인지 모르는 거냐? 지수가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해요. 어머니.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그럼 정말로 누구 아이인지 모른다는 거였어요. 그럼 검사해 봐야겠네. 네. 그런데 어머니. 왜? 저는 이제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아요. 지수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도연 오빠 마음을 너무 아프게 했어요. 그리고 민수 씨와 아이도 저를 필요로 하고. 그때 민수가 치료를 마치고 나왔어요. 머리에 붕대를 감고 있었어요. 어머니, 저희 이제 가봐야겠어요. 어디로?
일단 지수 씨 친구 집에 있다가 나중에 따로 집을 구해볼까 해요. 민수의 말에 제 가슴이 아팠어요. 아무리 잘못했다고 해도 제 아들인데. 민수야, 그래도 너는 내 아들이야. 어머니. 하지만 형을 배신한 건 용서할 수 없어. 그러니까 정말 잘 살아라. 제 말에 민수가 눈물을 흘렸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죄송하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야. 이제 내 선택에 책임져라. 그렇게 민수와 지수는 떠났어요. 아이도 함께 데리고 말이에요. 저녁에 도연이가 돌아왔어요. 예상대로 회사에서 자진 퇴사 압력을 받았대요. 엄마, 저 회사 그만뒀어요. 도연아,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완전히 새로 시작하죠 뭐. 도연이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가득했어요. 며칠 후 지수에게서 문자 연락이 왔어요. DNA 검사 결과가 나왔다는 거였어요. 아이는 민수 아이였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도연이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그럼 지수가 민수랑. 도연아, 이제 정말 끝난 거야. 잊어버려. 하지만 도연이는 그날부터 완전히 폐인이 되어버렸어요. 하루 종일 방에서 나오지도 않고 술만 마시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민수와 지수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간다는 내용이었어요. 연락처도 바꾸고 완전히 새로 시작하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민수와 지수 그리고 그 아이들의 소식을 완전히 모르게 되었어요.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들처럼 말이에요. 도연이는 점점 더 심해졌어요. 며칠씩 씻지도 않고 밥도 안 먹고 그냥 죽은 사람처럼 지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제 아들을 이런 식으로 놔둘 수는 없잖아요. 매일 도연이 방 앞에서 밥을 갖다 놓고 말을 걸고 조금씩이라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과연 도연이가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이런 깊은 상처를 입은 사람이 정말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로부터 3년이 흘렀습니다. 긴 시간이었어요. 정말 길고 힘든 시간이었거든요. 처음 1년은 정말 지옥 같았어요. 도연이는 아예 방에서 나오지도 않았고 저는 매일 문 앞에서 밥을 갖다 놓고 도연아, 밥 먹어라라고 말하는 게 일장이었어요. 가끔 도연이가 화를 내며 그냥 놔두세요. 저 혼자 있게 해주세요. 라고 소리칠 때도 있었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두 번째 해부터는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어요. 도연이가 가끔 방문을 열어주기도 하고 짧게나마 대화를 나누기도 했거든요. 엄마, 제가 너무 바보였나요? 아니야, 도연아. 너는 잘못한 게 없어. 그런데 왜 이렇게 아플까요? 아픈 만큼 성숙해지는 거야. 엄마가 옆에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그런 대화들이 도연이를 조금씩 변화시켰어요. 세 번째 해에는 도연이가 드디어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동네 마트에 가는 것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아르바이트도 찾아보더라고요. 편의점 야간 알바를 하면서 엄마, 이제 제가 엄마 뒷바라지 해드릴게요라고 말하는 도연이를 보면 정말 대견했어요. 도연아, 무리하지 마. 천천히 해도 돼. 아니에요, 엄마. 이제 정말 새로 시작하고 싶어요. 과거는 과거고 앞으로는 엄마만 잘 모시고 살 거예요. 도연이가 그렇게 말할 때 제 눈에서 눈물이 났어요. 정말 많이 성숙해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그런 평온한 일상이 계속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어느 날 저녁 제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는데 혹시나 해서 받았거든요. 여보세요? 어머니. 저 지수예요. 깜짝 놀랐어요. 3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던 지수에게서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지수야, 너 지금 어디 있냐?
어머니, 민수 씨가 큰 사고가 났어요. 뭐라고? 교통사고예요. 지금 중환자실에 있는데 의사가 위험하다고. 지수의 목소리가 완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울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어디 병원이냐? 부산대학교 병원이에요. 어머니, 어머니만이라도 와주세요. 제발. 전화가 끊어졌어요. 저는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어요. 민수가 사고를 당했다니. 엄마, 누구 전화였어요? 도연이가 물어봤어요. 편의점 알바를 마치고 방금 들어온 참이었거든요. 도연아? 민수가 뭐요? 교통사고를 당했대. 지금 중환자실에 있다고. 도연이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3년 동안 민수 이야기는 한 번도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이런 소식을 들으니까 당황스러워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요?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은데. 왜요? 엄마가 왜 가요? 도연이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그래도 가봐야 하지 않겠니? 사고가 났댄다. 도연이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엄마 가지 마세요. 그 사람들은 우리랑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저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잘못했다고 해도 제가 낳아서 키운 아들인데. 다음 날 아침 저는 혼자 병원에 갔어요. 도연이는 엄마가 가신다면 말리지는 않겠지만 저는 절대 안 가요라고 했어요. 병원에 도착해서 중환자실을 찾아갔는데 지수가 벤치에 앉아서 울고 있었어요. 3년 동안 못 본 사이에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옆에는 이제 5살이 된 아이가 졸고 있었고요. 지수야. 어머니. 지수가 저를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어요. 어머니, 그동안 연락 못 드려 죄송해요. 정말 와주셔서 감사해요. 민수는 어떻게 됐냐? 의사가 뇌출혈이 심해서 수술해도 장담할 수 없다고 했어요. 지수가 흐느끼며 말했어요. 어떻게 사고가 났어? 민수 씨가 자영업을 하려고 화물차를 몰고 가다가 빗길에서 미끄러져서. 지수의 설명을 들어보니 상황이 심각했어요. 민수가 그동안 직장을 구하지 못해서 화물차 운전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는데 어제 비 오는 날 사고를 당한 거였어요. 그동안 어떻게 살았냐? 힘들었어요, 어머니. 민수 씨가 직장을 구하려고 했는데 계속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식당에서 일하고 민수 씨는 일용직이나 화물차 운전을 했는데 지수의 말을 들어보니 3년 동안 정말 힘들게 살았나 보더라고요. 아이는 잘 컸네. 네. 그런데 어머니, 저희한테는 더 이상 의지할 곳이 없어요. 제 친정 부모님도 형편이 어려우시고 민수 씨가 깨어나려면 큰 수술비가 필요한데 지수가 말을 못 이어가고 울기만 했어요. 제게 도와달라는 말을 하고 싶은데 차마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때 의사가 나왔어요. 보호자분이세요? 네, 환자 어머니입니다. 환자 상태가 매우 위급합니다. 지금 당장 대수술을 해야 하는데 성공 확률이 5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수술비가 얼마나 드나요? 5천만 원 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5천만 원. 저희에게는 너무 큰 돈이었어요. 도연이 편의점 알바로 버는 돈과 제 작은 연금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거든요. 의사 선생님, 수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아마 깨어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지수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어머니, 어떡하죠? 정말 어떡하죠?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민수를 미워하는 마음도 있지만 그래도 죽게 놔둘 수는 없잖아요. 저는 어쩔 도리가 없어서 도연이에게 전화를 했어요. 도연아, 민수가 정말 위험해. 대수술을 해야 하는데 수술비가 5천만 원이. 그래서요?
저랑은 상관없는 일이에요. 전화 너머로 도연이가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러고는 전화가 끊어졌어요. 저는 지수에게 일단 집에 가서 상의해보고 연락 주마라고 하고 병원을 나왔어요. 집에 돌아가니 도연이가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엄마, 전 그 사람들 상관 안 하고 살 거예요. 죽든 말든. 도와줄 거면 엄마가 알아서 하시고 저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도연아, 어쩌겠니? 그래도 핏줄인데. 지금 당장 수술 안 하면 위험하댄다. 내 알바 아니에요. 도연이가 차갑게 말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3년 동안 많이 성숙해졌지만 민수에 대한 상처는 아직도 크게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혼자 남겨진 거실에서 한참을 고민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 도연이는 절대 도와주지 않겠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민수를 그냥 죽게 놔둘 수는 없잖아요. 결국 저는 결심했어요. 도연이 모르게 도와주기로 한 거예요. 그동안 몰래 모아둔 비상금이 있었거든요. 도연이 아프거나 급한 일이 생길까봐 그동안 한 푼, 두 푼 모아둔 돈이었어요. 3천만 원 정도였는데 수술비에는 부족한 돈이지만 급한 대로 마련할 수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도연이가 출근하고 나서 병원에 갔어요. 지수야, 부족하겠지만 수술비에 보태라. 어머니, 정말요? 지수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네, 알겠어요.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 그렇게 민수의 수술이 진행됐어요.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고 의사가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것 같다고 했어요. 하지만 완전히 회복하려면 몇 달은 더 걸릴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후로 저는 몰래 지수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안부를 물어봤어요. 민수는 어때? 많이 좋아졌어요. 이제 걸을 수도 있고 어머니 덕분이에요. 다행이다. 아이는 잘 지내고? 네, 잘 지내요. 이제 7살이 됐는데 정말 예뻐졌어요. 가끔 지수가 아이 사진을 보내주기도 했어요. 정말 많이 컸더라고요. 제 손주나 마찬가지인데 도연이 때문에 만날 수도 없는 게 안타까웠어요. 하지만 도연이에게는 절대 말할 수 없었어요. 한 번은 지수가 전화했는데 도연이가 있을 때였거든요. 엄마, 누구 전화해요? 아, 그냥 동네 아주머니. 저는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도연이가 알면 또 상처받을 것 같아서요. 한편 도연이는 점점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편의점 알바에서 시작해서 이제는 작은 회사의 정직원으로 취직도 했어요. 엄마, 이번 달부터 월급이 나와요. 이제 엄마 편하게 해드릴 수 있어요. 도연아, 정말 대견하다. 이렇게 다시 일어서다니. 엄마가 옆에서 도와줘서 가능했어요. 엄마 아니었으면 저 정말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도연이가 그렇게 말할 때마다 제 마음이 뿌듯했어요. 정말 많이 안정을 찾았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민수와 지수 이야기는 금기였어요. 한 번은 실수로 제가 민수가 라고 말을 시작했다가 도연이가 벌떡 일어나더라고요. 엄마, 그 이름 꺼내지 마세요. 저는 그 사람들 신경 안 쓰고 살 거라고 했잖아요. 미안해, 도연아. 실수였어. 앞으로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저는 그 사람들 생각도 하기 싫어요. 도연이의 목소리가 여전히 차가웠어요. 3년이 지났는데도 상처가 아물지 않은 것 같았어요. 그렇게 또 1년이 지났어요. 도연이는 직장에서도 인정받아서 대리로 승진까지 했어요. 새로운 사람들과 인연도 쌓아가고 있었고요. 엄마, 회사 동료 중에 좋은 사람이 있어요. 여자? 네. 나이도 비슷하고 성격도 좋고 아직 사귀는 건 아니지만요. 도연이가 그런 얘기를 할 때 정말 기뻤어요. 드디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았거든요.
천천히 해도 돼. 무리하지 말고. 네, 엄마. 이번에는 정말 신중하게 할 거예요. 한편 민수는 완전히 회복해서 다시 일을 시작했다고 지수가 연락했어요. 어머니, 민수 씨가 정말 감사하다고 전해달라고 했어요. 어머니 덕분에 살아났다고. 괜찮다고 해라. 그냥 잘 살라고. 어머니, 도연 씨는 잘 지내시죠? 지수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글쎄다. 도연이가 아직도 연락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네, 알겠어요. 저희가 너무 큰 상처를 줬죠. 그런 대화를 나누면서도 저는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언젠가는 가족이 다시 화해할 수 있을까? 아니면 영원히 이렇게 갈라진 채로 살아가게 될까? 어느 날 저녁, 도연이와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도연아, 사람은 언젠가 용서할 수 있을까? 갑자기 무슨 얘기예요? 그냥 깊은 상처를 받았을 때 말이야. 도연이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글쎄요. 어떤 상처는 평생 아물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런 얘기를 하세요? 아니야, 그냥 생각해 본 거야.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어요. 과연 도연이가 언젠가는 민수를 용서할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시간이 더 흘러서 도연이가 결혼하고 손주를 보게 되면 마음이 달라질까? 아니면 평생 이 상처를 안고 살아가게 될까? 그리고 민수와 지수는 그들도 평생 죄책감을 안고 살아가게 될까?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은 아직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시간만이 말해줄 수 있는 것이겠죠. 지금 저희는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어요. 도연이는 새로운 사랑을 찾아가고 있고 민수와 지수는 자신들의 선택에 책임지며 살고 있고 저는 그 모든 것들을 지켜보며 기도하고 있어요. 언젠가는, 정말 언젠가는 모든 것이 아물고 화해할 수 있는 날이 올까요? 아니면 이것이 우리 가족의 마지막 모습일까요? 그 답은 오직 시간과 각자의 마음에 달려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희망을 놓지 않으려고 해요. 언젠가는, 정말 언젠가는, 78을 살아온 제가 마지막으로 깨달은 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참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상처는 깊지만 사랑도 깊고 미움도 깊고 용서도 깊거든요. 과연 우리 가족의 이야기는 어떻게 끝날까요? 오늘 이야기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혹시 다 들으셨다면 잘 들었습니다라는 한마디만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하루에도 따뜻한 햇살 같은 순간들이 가득하길 바라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깊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